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천자문으로 1000개의 자형을 익히자. 자, 보겠습니다. 보통 변과 방이 나눠지는 글씨는 항상 변은 오른쪽 끝을 거의 수직에 맞게 맞추는 게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심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에 따로 중심이 있고 이자는 이자, 그러니까 두 자가 하나로 됐으니까 이렇게 중심이 있다. 전체의 중심을 이렇게 또 맞추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양쪽의 글씨가 전체의 중심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자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공간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만만자 같은 경우는 초두는 뭐 여러 번 설명했죠.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스타일은 물론 저기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흐름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초도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똑같은 형태로 하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생뚱맞게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흐름에서 지장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도는 자, 세우느냐 벌려주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여기다 나중에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많이 공간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획을 안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방자는 이 중심을 대부분 이렇게 맞춰요. 이거의 그 측점, 기운점의 중심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 한자 알아봤고요. 자, 이쪽 쓴 부분은 이제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활자에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활자 모양대로 지금 쓴 거예요. 제 스타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필법은 뭐 어떤 서체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자전을 찾아서 자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앱 자전을 찾아서 뇌자 나오죠. 이것도 장맹용부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서체가 많으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약간 좀 격을 좀 깨트린 이런 형태가 머리열자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임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조용히 좀 안 맞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헐거운 느낌이 있죠. 예, 변과 방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약간 예서 비슷한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쪼여서 아래 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맞힌 경우도 있고요. 자, 안진경에서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맞췄죠. 이게 장명령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법, 형태를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죠.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형태만 보는 겁니다. 여기도 가로획을 하나를 없앴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갈고리 이거 안 달았죠. 여기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너무 들어가진 않게 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네요. 그리고 보통 살짝 크게 쓰는데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춰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 선을 윗선 아랫선을 맞추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중심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중심에서 밑에 조개배 부분을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획을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뭐 여러 형태예요. 안으로 써도 되고 밖으로 나가도 되고 이런 형태로 잡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긴 게 좋겠네요.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혀 다른 느낌의 글씨를
만들어냈다. 제가 보통 앞에서 쓰는 거는 좀 활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평이하게 써요. 좀 어눌하게 좀 씁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는 에, 전체적인 그런 간격 맞추는 거, 이 자형에 대해서, 결구법에 대해서 그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되면은 또 저만의 스타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좀 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자 보겠습니다. 급자는 사실 멋있죠. 멋있어요. 아주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근데 활자 있는 대로 쓰게 되면은 조금 자형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잠시만 껐다 켜야 되겠네요. 지금 뭐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된 자전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 비침의 각도를 세우느냐, 자 이렇게 세우느냐, 이렇게 눕히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형태가 돼요. 약간 눕히게 되면 약간 납작한 형태가 되고요. 또 세우면 좀 늘씬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납작한 게 좋다, 뭐 별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요 중간점으로 하겠습니다. 요 중간점으로 이렇게 좀 길게 좀 뽑았죠. 근데 보통 여기서 나가는 이 획이 좀 길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만 나가서 여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면 이 양쪽으로 피칭과 파임이 이제 교차가 돼서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을 이렇게 딱 해보세요. 딱 이렇게 내가. 그랬을 때 이 피침과 파임이 만나는 이 부분이 어디쯤은 되냐,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꽉 조여지면서 어, 양쪽으로 균형 맞는 글씨가 되겠죠. 너무 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각도는 상관없이 자 길게 빼고 여기를 일부러 더 아주 그냥 제가 바짝바짝 좁혔어요. 보시라고. 너무 좁혔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좁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만만자. 이게 통신에 장애가 있으면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자, 일만만이죠. 일만만자도 포인트가 딱 한 군데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초도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좀 잘못 쓰면 좀 허하니까 보통 이런 형태의 글씨를 많이 써요. 여기도 점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랑받는 장맹용비에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이건 굉장히 좀 아래 위로 좀 이렇게 호축하면서 좀 이렇게 긴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이런 형태를 많이 채용에다 쓰죠. 예. 조금 더 이제 나는 좀 더 세련되게 좀 색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도 괜찮아요. 자,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켜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라는 게 나와요.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자기 눈에 드는 게 있어요. 자,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지만은 맞고 틀리고도 없고 정답도 없지만은 좋다 나쁘다는 항상 존재를 하겠죠. 이거는 간격을 이제 초도의 간격을 가운데를 굉장히 많이 띄워놓은 상태예요. 좀 굉장히 여유롭게 썼죠.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제 스타일을 바꾸면 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붙어졌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이 입구 부분을
크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점을 이렇게 각점을 찍고 이 위에서 했죠. 자, 많이 안 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쓰기 어려워요. 이 자는 제가 이름자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이 하나가 생략이 됐지만은 이렇게 찍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형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자.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그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프린터를 해서 인쇄를 해서 인쇄된 거를 가지고 어, 흐름을 맞춰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해 놓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붓으로 자전 찾기 그 영상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멤버십으로 다 돌려놨어요. 멤버십은 조금 유료입니다. 예,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은 뭐 만자나 비슷하죠. 근데 요 중심 이렇게 잡아서 쓰는 거. 자, 형태에 따라서 요 각도에 따라서도 자, 잘 보이시겠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각도에 따라서도 이 내려오는 각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지만은 길이와 각도에 따라서도 차이는 보인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방자는 가로액이 짧으면 안 돼요. 자, 점 형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은 점도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길게 긋는 거예요. 길어져요. 그럼 중심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 갈고리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삐침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형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삐침부터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로액에 비례하겠죠. 이 내려오는 게. 그러면 좀 늘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도 중심에서 이게 길지 않게 중간까지 와서 이렇게 쓰면은 중심이 잘 맞고 양쪽으로 그 균형을 잘 잡는 그런 글씨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포인트는 저는 각을 좀 많이 준 편이에요. 지금은요. 올라가는 각도를. 근데 여러분 하실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각을 좀 더 내리세요. 여기를 좀 더 좁히시면 돼.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중심 찾는 거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뢰자 같은 경우는 자형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봤는데 조금 흐름이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다른 글자 형태를 갖다가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에 썼던 거랑 집자를 해서 썼을 때 느낌이 어떤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뭇 다르죠. 네,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이쪽에 조금 그냥 모던하게 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힘이별 뇌자고요. 미칠급 1만만 모구방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문장 항상 네자 네자에서 8자가 한 문장으로 됐다 그랬죠. 그래서 화피초목 뇌금 만망 만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덕화가 풀과 나무에 입혀지고 자, 힘입을 뇌자니까 뇌 미친다. 미칠 어디에 다다른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만방.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장 보실 때 보면은 3, 100, 1000, 만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꼭
거기에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방이니까 꼭 군대가 많은 군대가 아니라 모든, 예? 모든 곳에 영향이 있다, 미친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그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 글씨를 쓰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한자 한자의 조형을 어, 글씨를 좀 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글씨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형을 형태를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시는 거 좋죠. 그리고 썼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그 지도자를 두시고서 항상 이렇게 조력을 받아가면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격려와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은 시청 많이 해 주시는 거고 광고도 빠짐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